네, 오늘은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글쓰기를 도와드렸던 분인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의 글쓰기 하니까 강원국 씨가 먼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아마 연설비서관이었던가요? 아마 이분도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예, 윤태영 씨가 썼고요. 벌써 10년이 된 책이네요. 네. 같이 이 내용 함께 보면서 정말로 좋은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 지겹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근데 중요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요. 자, 이 윤태영 작가는 짧게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문이 굉장히 좀 실제적이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라는 국정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 작성을 간간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 작성을 도와주신 분이군요. 네네. 예,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 작성을 간간히 도왔다. 중반 무렵 후보 수락 연설을 써달라는 부탁이 왔다.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던 중 후보 측으로부터 다음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용은 좋았지만 힘은 없었다. 임팩트가 부족했다. 그게 아마 부탁받은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라는 국정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이분이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볼까요? 예, 많은 청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인데 늘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고심 끝에 문장을 이렇게 바꾸었다. 이거 유명한 문장인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거 저도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리듬감이 있네요, 글이.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짧게 단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글이 리듬감이 살아있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앞의 문장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자, 강한 느낌이 살아났다. 단문이 가진 힘을 살릴 수 있었다. 글은 단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문장이 잘못될 위험도 작다. 대중연설이라면 특히 그렇다. 단문 위주로 쓰다가 조금씩 긴 문장을 섞는 습관을 들이자. 늘어지지 말고 긴장을 유지하자. 연애 편지도 마찬가지다. 윤태영 씨는 이 자신이 쓴 글에서도 이런 단문이 가진 운율감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직접 책에서 이렇게 본문 내용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건 반복해도 괜찮으시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문이 새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과 들에는 이런 모를 꽃들이 잔뜩 피어 있었다. 하늘에는 낯익은 철새들이 날고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자, 이름 모를 꽃들, 낯익은 철새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 이게 다 모호한 표현들이죠. 이런 모호한 표현들은 뭐랄까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근데 이거를 윤태영 작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작가들의 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장이다. 좋지 않은 글의 전형으로 지적받기 쉽다. 글 쓰는 사람은 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물의 모습과 이름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장은 좋지 않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머리에 오래 남는 법이다.
이렇게 바꿔보자. 자, 어떻게 바꿨을까요? 산과 들의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꽃이 일제히 피었다.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하늘을 날았고 하얀 구름들은 서에서 동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자, 모호한 표현이 하나도 없죠? 네. 산과 들에는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꽃이 피었다.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 서에서 동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들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고치니까 훨씬 더 글이 살아나고 있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윤태영의 글쓰기 마지막 조언은요, 리듬감 있게 쓰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은 밋밋하게 쓰였는데 읽는 사람도 그다지 재미가 없었던지 몇 줄 읽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 우리도 지루하죠? 예, 우리도 밋밋하게 써서 재미가 별로 없어서 이 글 말이죠. 근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읽는데도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든다. 글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리듬감을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넣었을까요? 글은 밋밋했다. 재미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줄 읽다가 말았다.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말하자면 337 박자 같은 것이다. 문장을 두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가는 것이다. 리듬을 가지면서 문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꼭 3371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리듬이면 된다. 그 리듬을 타보자. 1, 2, 3, 4도 있을 수 있다. 자, 고쳐 쓴 글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르게 고쳐 쓴 글. 밋밋했다. 재미없는 글이었다. 몇 줄 읽어보다가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자,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가급적 짧은 글로 하자. 시작부터 긴 호흡으로 가면 숨이 가쁘다. 2, 3, 4, 2도 가능할 것이다. 글은 밋밋했다. 재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몇 줄 읽다가 말았다. 대부분 그랬다. 예. 2, 3, 4, 2가 맞죠? 이렇게 저는 글을 쓸 때 리듬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제가 쓴 글을 읽어보면 아마 잘 읽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제가 입말로 읽어보고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윤문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번 느꼈지만, 예, 길고 지루하게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글은, 뭐랄까요, 텍스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리듬감, 그 작가만의 리듬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분들의 글을 보면 특유의 리듬감이 있어서 누가 썼는지 알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김혜란 작가 같은 경우에 김혜란 작가의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리듬감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입에 걸리지 않게 읽어보고 이런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 단문으로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던 윤태영 씨가 쓴 글입니다. 확실히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예문을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41차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 예, 그 책들의 공통점을 뽑다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죠. 예, 짧게 쓰고 정확하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고. 근데 오늘 또 하나를 더 배웠죠. 리듬감 있게 쓰자. 그래서 제가 쓴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저 나름대로 리듬감을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예. 긴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듬감이 살아있으면 글이 잘 읽힙니다. 예. 그 잘 읽힌다는 의미는 리듬감이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쉽게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구체적이고 단문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쓰는 훈련을 저 스스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자,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에서 가져온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짧게 쓰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듬감 있게 쓰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책 전체가 이렇게 리듬감 있는 글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어떤 글쓰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셔서 우리말의 리듬감, 우리말의 입말의 어떤 살아있는 느낌을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윤태영 글쓰기를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변함없이 더 좋은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